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3호 제2면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 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 인권위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4시 청년문화공간 주통교동 서울시 마포구 소재 니콜라우 홀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 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이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감호의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스페인,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국제인권법 기준에 부합하는 형 집행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를 통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기와 상관없이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수용기간, 법무부 주관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연장심사,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의사소통, 의사결정 등에 관한 지원체계 미비 등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 제2세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지적장애인 등이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임한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가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 감호의 문제점에 대해,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 감호의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합니다. 이어서 산체스 토피코, 이네스 더 어레이아즈 산체즈 토피코, 스페인 완전 통합, 플리너 인터그레이션 에이스파냐, 법률고문이 지적장애인 대상 치료 감호의 대안에 관한 스페인의 경험을, 앤드리아 홀로모츠, 앤드리어 할러마츠, 영국 리즈대학 교수가 지적장애인 범법자에 대한 처우와 구금 대안 모색을 위한 영국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미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 고명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김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아는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포럼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국제포럼이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 감호 제도에 대한 실효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시청각장애인과 양떼목장 나들이,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센터장 홍유미, 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양떼목장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양떼목장에서 진행된 체험 현장에는 15명의 시청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촉소화 통역사 등이 함께했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양들을 쓰다듬고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한 촉감 활동을 통해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들이는 온누리선교재단,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와 누리사랑부, 4.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동남로타리클럽, 동성실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여행 비용 전반은 물론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후원하고 운전기사와 사진 촬영 등의 자원봉사 인력까지 지원해 원활한 여행이 되도록 도왔다. 특히 후원에 참여한 온누리교회 누리사랑부는 성인 지체장애인 성도들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인 시청각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재해 시 피난 계획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4.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과 평소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동남로타리클럽, 동성실업의 기부도 따뜻함을 더했다. 시각과 청각의 기능을 함께 손실한 시청각장애인은 국내에만 약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보니 이동은 물론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7년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1번지개월간 외출하지 못한 시청각장애인 14.5%은 전체 장애인 5.2%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도 있다. 온누리교회 누리사랑부 장애인 대표로 참석한 이강혁 목사는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생각의 차이라며 이번 나들이를 통해 서로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홍유미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장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 손실된 시청각장애인은 이동 접근성 등으로 인해 외출은 물론 여가생활의 제약이 높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속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외부와의 단절이 높아진 시청각장애인들이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세상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뜻깊은 나눔을 펼쳐주신 후원단체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는 201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로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실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 교육, 인식 개선, 옹호 활동, 입법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가 영상 공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하개발원, 은 5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가 영상을 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요가 영상은 개발원이 올해 수행한 연구과제 2020 장애 유형별 운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투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의 결과물이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영 규모가 축소되면서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비대면 운동 콘텐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비대면 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원은 시각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음성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요가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다. 개발원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연구진의 시각장애인 요가 강사 이지은 씨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관련 학계의 자문을 거쳐 영상의 완성도를 높였다. 영상은 1. 명상과 몸풀기 2. 우르드바하스타사나 3. 우타나사나 4. 런지, 로우런지 5. 플랭크 6. 차투랑가 7. 코브라 자세 8. 다운독 9. 수리야 나마스카라 10. 마무리 스트레칭 등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영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충북발달센터 2020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평가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김혜자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1일 오전 2022년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금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회원장애인 종합복지관 4. 한국장애인 부모회 충북지회, 충청북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협의회 등 3개 기관 사업 담당자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충북발달센터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3곳을 선정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유여행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평가회에서는 각 수행기관별로 지난 7개월 동안 진행한 사업의 운영 결과와 서비스 만족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에 참여한 가정은 여행 장소, 일정, 식사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참여 제한, 물가 상승에 따른 1인당 여행 비용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충북발달센터 김혜자 센터장은 평가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해소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